여러분 안녕하세요. HLB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천억을 유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공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에스크로 계좌에 이해치한다. 네, 이런 건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뭔지 자, 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형태죠. HLB가 HLB 그룹에서 새롭게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주주나 회사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주가 상황, 그리고 예상 흐름, 네, 요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에스크로 형태의 BW 유치는 새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기 쉽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매매 잘 하셔서 네, 소기의 성과 꼭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HLB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부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는 방법은 HLB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좀 의문 나는 거나 궁금한 거 요거 해소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와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 주가 자체는 급등했다가 좀 물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에스크로 형태의 BWU치라는 것이 새로움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의심이 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 결정, 네, 요 공시를 보면 에스크로 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에스크로 계약에 대한 사항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억 중에 85% 그리고 15% 네, 이 부분입니다. 15%는 막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2천억에 15%한 300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85% 요건 한 1,700억 될 겁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신주 인수권 발행가액이 있잖아요. 발행가액보다 115% 이상 주가가 올라가야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신주 인수권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15% 이상 올라가야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 인수권부 자체가 신주로 행사되면서 빨리 행사되는 건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100%에서 115% 이상, 115% 이상 주가가 발행가보다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주주로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사측에서는 어때요? 이게 뭐 주가가 발행가보다 115%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갑갑하죠. 그죠? 자, 그런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만 좋으면 그 주가가 발행가보다 115% 이상만 올라가면 아무런 부담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측에서 봐서도 좀 답답한 듯 싶지만 결국 주가 올라가면 다 풀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2천억 자금을 유치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2천억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하고 비교할 때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85% 1억 1,900만 달러는 해외 에스코로 계좌에 유치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신주 인수권부 행사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관된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15% 이상
발행가보다 주가가 115% 이상 될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관된다. 그러나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115% 이상일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이상이 아닙니다. 주주한테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이 높으면 뭐 희석 가능성을 줄이는 거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씀을 이해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였다.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2천억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그 박수를 쳐주고 HLB를 좀 응원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자금 유치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둔화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외인들이 매도 때렸고 그리고 뭐 공매도가 기승을 부렸죠. 56만 주나 나왔고 그 건 때문에 결국 압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지가 되면서 수요일에는 공매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주가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동안에 올랐던 다른 섹터들이 전부 다 죽었잖아요. 외인들이 뭐 거래소에서 2조 2천억 팔고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며칠간 지금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위주로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HLB와 같이 못 올랐던 종목이 불리한 게 절대 아니에요.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HLB 임상권이나 이제 다른 재료에 의해서 주가 흐름은 뭐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장중에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거고요. 네, 이 전번호로 HLB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HLB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거 대박 한번 내보세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